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권중광입니다. 중광TV. 오늘은 10월 16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제 가까운 그 지인의 자녀분 결혼식이 있어서 또 결혼식장을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일장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요즘에 뉴스가 많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 정부의 끝으로 가면서 아주 점점점 시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성남시 대장동 그 특혜비리, 밀어주시기 특혜비리 8천억 정도를 헤쳐먹었다는 그 성남시. 거기 말이죠. 나도 이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죠. 왜 검찰이 미기적거리고 경찰들이 이렇게 미기적거리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느냐. 우리 많은 국민들, 검찰의 전문가도 아닌데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 인원들 많은데 동시에 전부 소환시켜서 차차차차 조사를 하면은 서로 입맞춤도 없고 서로 그 약속도 못하고 증거인멸도 못 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왜 성남시청에서 인허가가 나갔는데 몸통을 잡으려면 성남시청부터 제일 먼저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관계된 서류를 싹 들여다가 딱 뽑아가지고 관계된 공무원들 다 불러서 조사를 하면 하나하나 나갈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저기 행정에서 하는 일이 무슨 야바이꾼들이 한 거요. 저게 없는 거야. 다 그 서류가 있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이상하다 했는데요. 이게 그럴 이유가 있더만요. 자, 자료를 보시자고요. 김오수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있었다. 지금 김오수 여러분들 아시죠?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나와서 그 이후에 그 얼떨결에 등수가 4등이었던 사람 김오수가 검찰총장으로 갔잖아요. 다 그 전부 다 라인이 그 청와대 라인이니까 검찰총장 들어갔잖아요. 이 검찰총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에부터 들어가기 때까지 성남시 시의 고문 변호사로 있었단 얘기예요. 김오수가.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왔어. 그러니 밑에 검찰들이나 경찰들이 알아서 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그렇게 늑장밀이고, 핸드폰 유동규 그 핸드폰도 압수를 안 하고 지금도 찾아다닌다리고 찾다 그러고 정확한 거 지금 나오질 않는데, 아니야 한문에도 이상한 거야. 도대체가 이게 말이야 무슨 검찰이냐, 왜 이러냐 이랬더니 아니 검찰총장이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그 근무했었다니. 참. 야, 그러면 그렇지. 그 아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요거예요, 핵심이 이게. 아이고 참말로 문재인이 문통. 아이고 세상에 비밀이 없을 것 같다. 그건 미친 사람들 생각이에요. 비밀은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 때 나오냐 그것뿐이야. 어떤 거는 며칠 만에도 나오고, 어떤 건 몇 달 만에도 나오고, 어떤 건 몇 년 만에도 나오는 거야.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회야. 아이고 참말로 답답한 정부의 인사들아. 아유 참말로 김오숙 꼴 좋구만. 아이고 꼴 좋아. 근데 이 참 묘한 건 말이죠. 김오수도 전라도 대동고 출신이야. 전라도인데요. 대동고 출신.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의 민주당의 당사 있잖아요. 당수. 송영길도 대동고 출신. 그리고 유동규 지금 구속됐죠. 그 성남도 기획 그 본부장, 시설공단의 기획본부장이었던 구속된 그 사람도 대동고 출신. 대동고 출신들이 이에 여기 열리는데 아주 그 핵심적으로 있던 사람들이구만. 참 그것도 참 묘한 일이에요. 이날 입수한 성남시 자료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시기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이다. 참 이 성남시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고문으로 권순일 대법관도 있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검사 거기도 있고, 그 외에도 또 변호사들도 검사도 있더만, 거기에 또 이 김오수도 고문 변호사도 성남시에 있고, 화천대유 거기는 권순일, 또 박영수 특검, 그 외에 또 간다는 검사장 출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거기 도대체 성남시는 말이죠. 이거 한국 유사 이래 대단한 사건이네요. 거기 형성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법조계에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해 처먹은 돈도 단군 이래로 최고의 액수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밝혀지면 1조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야, 이런 도둑놈들을 많고 이게 일들을 했다고 하니 참 나라꼴이 개차반입니다. 이거 외국에서 이거 특보로 나갔을 텐데 이거 얼마나 망신스럽니까 이게. 현 검찰총장이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뒤죽박죽 그냥 검찰은 알아서 기냐고 위기적거리고 말이지. 핸드폰도 그냥 확보를 못 해가지고 창문을 밖으로 버렸다, 못 찾았다, 옛날 핸드폰을 못 찾고 있다, 못 찾는다. 도대체가 말이죠. 이 정부의 리더가 흐느적거리고 리더가 능력이 없으면 밑에 놈들이 다 헤쳐먹는 거요. 그리고 밑에 놈들이 다 그냥 덮어씌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답답한 나라, 답답한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호수가 거기 고문 변호사 했다는 게 이제 터져 나오니까 뭘 했느냐? 그렇게 하자마자 뭐가 됐느냐? 그날 터져 나온 날 그날이요. 그날 검찰이 성남시를 뒤늦게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아이고 어쩌면 좋까.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쯤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가량을 투입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화도시 사업단과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압수수색에 무슨 절차가 필요해. 그냥 그 짓이 들어가면 되지. 벌써 20일이나 지났잖아. 문기지적거리고. 우선 제일 먼저 그부터서 거기서부터 나온 밑에 있는 것들, 걸려 있는 건들이 다 거기 발취되는 거요. 아이고, 일반 국민들 바보도 그거 알겠다. 수사팀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최근 휴대전화 교체 전까지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압수열란데 20일 지나서 아이고 그놈의 핸드폰 그냥 다 집 부셔놨으면 어떻게 없앴으면 어떨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거기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 있었으니 밑에 고문 그 검찰들이 제대로 했겠어요. 그리고 모르지 또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 오이 이정수 중앙지검장 살살해라 살살 뭐 이랬는지 모르지. 그러면 다 알아서 기어가지고 말이 그냥 증거인멸을 하게 하고 전부 다 아니래 모른대. 그 미국으로 저기 천억 가지고 한 도주한 그 나무 뭐 이번 주에는 한국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들어와서 다 밝히겠다고 그랬는데 그 신문사하고 인터뷰했는데 뭐든 다 자기와 관계된 건 모른대. 아니래. 전부 노노야. 그거 들어나 마나야. 그때 변호사 출신이니까 다 한국어고 다 사전에 조율해놓고 뭐 해놓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이가 여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니까 뭐 자기들 어떻게 좀 살살 좀 덮어주고 봐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특검을 주장해야 된다니까 국민들이 나가서 특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밝혀야지. 우리 자손들까지 이런 놈들 놔둘 거요? 이거 검사 가지고 안 돼요. 그 특검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 밝혀가지고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면 우리 앞으로 다른 놈들이 겁실해서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제2의 사건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인해가지고 사형 선고받는 놈들 죽여 없어져 살인해 저 없애버려야 그런 사건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검을 해야 된다니까. 특검을 주장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관심 없어.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는 그저 맥 풀린 뭐 특검 강력히 주장도 못해.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고 뭐고 그 간부들이고 머리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단식 동성하든지 해라 이게야. 그러면 외신들이 와서 다 보도할 거냐. 외국에 나와야 이 나라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좀 관심 갖잖아. 우리나라 뭐 언론들이 제대로 해줍니까? 전에 보니까 제대로 안 해주더만. 지금도 103명인가 뭐 100명 되는 그 의원들이 몽창 사건만 삭발하고 저 대장동 가서 시위 저기 농사를 하든지 거기서 단식을 하든지 시작해봐. 뭐 국회 앞에서 뭐 몇 명이 뭐 교대로 무슨 뭐 저기 저 시위를 한다며? 그 뭐 언론이 잡아주나? 우리 국민들 하나도 몰라. 야당이 야당 같아야지. 야당이 무능하고 야당이 약하면 여당이 정책이 좋은 거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한다니까. 아이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아유 답답하기는. 아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데가 다 껴놓고 배지 달아주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나만 답답한가? 우리 선배들도 다 답답하다고 하더만요. 뭐. 지식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만. 그건 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할 테니 여러분 좀 잘 판단하시고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김만배 여러분들 김만배라고 아시죠?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지주로 되어 있는 사람. 사진지 무엇이지? 이 사람 화천대유의 최대 지주로 된 사람.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요즘에 정치권 뭐 젊은 사람 원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헤쳐먹는구만.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아니 화천대유에서 수천억을 해모았다리고 그 다음에 로비 자금으로 수백억 수십억씩 그냥 이렇게 퍼달르고 주고 뭐고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 들어갈 적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갈 적에 검찰에 들어갈 적에 모든 걸 다 모른대. 아니래. 다르대. 도대체가 이게 짜고 오는 건지 뭔지. 그렇게 하더니 검찰이 구속영장을 시청했는데요. 실질검사에서 판사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국민들 대다수 주변인 사람들은 구속 될 거다. 뭐 구속. 그 사람이 뭐 핵심 아니냐. 그게 뭐. 그런데 판사에서 구속 실질금 심사를 할 적에 방어권이 인정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김만배 씨를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구속이 안 돼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검찰은 다시 재청구, 다시 보강해가지고 재청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애당초로 기각하지. 검찰도 자꾸 이게 시간 끌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김만배 씨가 나가서 검찰이 조사하고 판사 적을 적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증거 윤비라는 거 만들고 또 사람 간에 서로 대인 간에 관계 있으면 그거 입 맞춰서 야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건 모른다 그건 뭐 그때 어디 갔었다 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재청구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만든다 이게야. 이게 검찰이 하는 행동이고 이 나라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건데 특검. 여러분들 특검을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 아니면 이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요. 다음에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조사한다. 그거 다 행정 낭비, 시간 낭비예요. 예산 낭비고 그게. 근데 이 정부에서는 특검은 안 하겠다는 거니. 특검은 안 받아주고 있다. 저 청와대에 있는데도 묵묵부답이야. 예?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나 남았는데 어차피 영창 갈 것 같으면 임기 후에 영창 갈 것 같으면 나라나 제대로 만들어놔. 야, 그거 특검 받아줘라. 전부 밝혀서 잘못한 놈들 다 잡아놓고 잘못된 그 돈이라는 거 전부 다 환수시키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꼬리 아유. 참말로 내가 이 나라 살면서
별 희한한 일을 다 보고 참 이 지금같이 발전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용납이 되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골자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대충 뭐 보도나 또 뉴스나 이렇게 보셔서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거 특검 아니군요. 이거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다른 건들도 지금 현재 다 잠자고 있는 거 많잖아요. 지금 현재 이 정부에 관련된 거 많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나라 꼴은 개처방 꼴이 되고 국민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국민은 점점 살기 힘들고 너도 나도 다 힘들고 그러는데 나라에서 수천억씩 해쳐먹는 놈들은 해쳐먹고 그놈들은 죄가 없다고 그놈들을 비호고 보호고 자기 편이면 봐주고 덮어주고 이게 무슨 이게 자유민주국가 세계의 수출 10대국에 드는 한국이라고 합니까 이게 아유. 자 다음엔 지방 뉴스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 영장 신청 사유는 뇌물수수 혐의. 뇌물수수 남동구청장 이 사람들 내 시의원 후배인데 과거 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2015년부터 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평방미터의 지분 절반을 인천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 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 매입 비용 5천여만 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살짝 넘어가려고 했구나 이게. 짜고 치는 거. 당시 토지 중 대지 18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 전답으로 가격은 1억 1천여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농지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그 윤희숙 그 아버님이 그 충청도 세종시 그 근방에 농지 구입한 것 때문에 윤희숙 국민의힘에 당에 있던 그 윤희숙 의원이 그 참 일 열심히 똑똑해오고 참 그 좋은 훌륭한 의원인데 아버지가 그런 거를 잘 몰랐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나는 그거에 도의적 책임지고 나는 거기서 그 사퇴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퇴했잖아요. 뭐 사람들 딴 사람들 말리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사퇴한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사퇴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농지 전답은 그 실제 거기 가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 아니고는 도시 사람들이 구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게 부동산 투기로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그 전답이다 이거야.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 의원으로 활동을 2015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도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잡아들여. 그래야 돼.
예, 법을 어겨오는 사람들을 법을 그걸 봐주면 그 사법기관에서 그걸 봐주면 사법기관도 그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직무태만이요. 해당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에는 12억 9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20억 3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어머머머머. 야, 20억, 12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나.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구만. 고연한 사람들이구만. 고연한 사람들이야. 이 구청장은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올해 5월 첫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여튼 가만히 보면 중앙부처에 있는 놈이나 지방부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뭐 같은 건이 걸리면 일단은 아니다, 모른다, 그게 아니다, 다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야. 구속대 들어갈 때까지, 그 전까지는 부인해. 아이고, 딱 보니까 냄새가 나는구만. 냄새가 나. 냄새가 나. 10억에서 그 지원금이 20억 원 늘어났대. 그 단체 평생교육시설 단체. 여기도 다 까뒤집어야 돼. 다 관계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는 그냥 멍청 잡아넣어야 돼. 다 잡아넣어서 중형으로 해야 돼. 저는 평소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사회를 모르고 법도 모르는 그런 아주 뭐랄까 아주 저 하류에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그런 건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법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잘 알고 무슨 뭐 지도자급에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을 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중형으로 때려야 돼. 중형으로 알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모르고서 애들이 잘못해서 실수하는 거고 어른들이 잘못하는 건 같습니까? 같은 건이라도 같으냐고. 아직은 중형을 쳐야 돼요. 쎄그리 잡아들여요. 이 정부에서 뭐 자기네 편들, 자기네 식구들은 어떻게든지 덮어가려고 그냥 옛날 조국 보세요.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난리가 치고 뭐하는데도 그거 그냥 이제 덮고 나가고 뭐 아니다, 모른다. 예? 뭐 자기들 그냥 뭐 경찰에 조사를 할 적에는 지하실에서 그냥 엘리베이터로 다니면서 딴 사람들 그때 새누리당 뭐 조사할 때는 포인트 거기에 세워놓고 사진 카메라 다 찍게 만들고 포토라인에 안 쓰면 그냥 난리 치고 때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래갖고 자기들 하게 되면 안 해. 그래놓고 뭐 개인 신상 비밀 뭐 어떻게? 아이고, 내가 이런 나라 꼴을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아주 참 아주 그냥 마음이 무겁고 아주 화가 치밉니다. 이거 그냥 마음대로 못하나. 전에 대통령 후보 연설할 때 인천 출신 안상수 시장이 방망이를 만들어 가지고 방망이로 전부 다 그냥 때려 쳐야 된다고 그냥 성남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방망이로 쳐치든지 했는데, 법이 흔적거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방망이들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방망이를 쳐야 된다고. 철퇴를 쳐야 된다고. 오늘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 토요일인데 주말 연휴 되시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도 하시고 또 영양식도 좀 하시고 해서 우선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남권은 특검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검 아니면 못 밝힙니다. 얘네들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 특검을 해야 되고요. 나라는 반드시 내년 3월 9일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권 이거 가지고는 이 나라 완전히 거지 깡통 차는 국가가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